타이완의 탑펑크 문화가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 전파된 경로.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의 촐락 유적지에서는 흔히 뼈와 토기가 출토되지만 화석화된 낱말들은 물론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인공물이나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있다. 전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도 대부분 지역에는 원래 토기, 간석기, 가축, 농작물 등 갖지 못한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 같은 일반화에서 예외인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멜라네시아 동부,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의 외딴 섬들이다. 수렵 채집민들은 이처럼 먼 섬까지 갈 수 없었으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팽창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류가 살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증거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곳이 바로 타이완이다. BC 4000년에서 3000년경부터 타이완과 그 맞은편 남중국 본토 해안에는 간석기와 독특한 장식을 한 토기가 처음 나타나는데 이 토기 형태는 남중국 본토의 토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타이완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벼와 기장의 흔적들은 농업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타이완 및 남중국 해안의 탑팽 유적지에서는 생선뼈와 연체 동물의 껍데기뿐 아니라 돌로 만든 그물주와 통나무를 파서 카누를 만들기에 알맞은 깎기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타이완에서 살기 시작한 최초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미 깊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 사이에 타이완 해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타이완 해협은 중국 본토인들이 태평양 일대로 팽창하기 전에 우선 해상 기술을 발전시키는 훈련장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타이완의 탑팽킹 문화와 그 이후에 발생한 태평양 여러 섬의 문화를 이어주는 독특한 인공물은 바로 나무 껍질 두드리개이다. 이것은 섬유질이 많은 종류의 나무 껍질을 두드려 끈 그물, 의복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도구다. 태평양 일대의 사람들은 털을 얻는 가축이나 섬유 작물이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옷을 만들 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나무 껍질을 두드려 만든 옷감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렛넬섬은 1930년대에 비로소 서구화된 전통적 폴리네시아인들의 섬이다. 그곳 사람들은 서구화에서 비롯된 반가운 변화는 섬이 조용해진 일이라고 말했다. 날마다 새벽녘부터 해가 진 뒤까지 사방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는 나무 껍질 두드리는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고학적 증거들에 따르면 탑팽킹 문화가 타이완에 도착한 이후 약 1000년 이내에 그 문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화가 타이완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전파되면서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를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증거에는 간석기, 토기, 가축화된 돼지뼈, 농작물 잔해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장식을 한 타이완 섬의 탑팽킹 토기 대신 장식이 없는 무문 토기나 적색 토기가 나타났다. 이런 토기는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 섬과 티모르 섬, 필리핀 등의 유적지에서도 발견되었다. 토기, 석기, 가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문화적 세트는 BC 3000년경에 필리핀에 나타났고 BC 2500년경 인도네시아의 셀레베스와 북보르네오와 티모르에 BC 2000년경에 자바와 수마트라에 BC 1600년경에는 뉴기니 일대에도 나타났다. 거기서부터는 팽창 속도가 쾌속정처럼 빨라졌다.
문화적 세트를 지닌 사람들이 솔로몬 제도를 지나 급속히 동진하여 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던 태평양 일대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AD 1년에서 1000년에는 팽창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에는 빠짐없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 같은 팽창 물결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휩쓸고 마다가스카르 섬에도 상륙했다. 적어도 이 팽창이 뉴기니 해안에 이를 무렵까지는 섬과 섬 사이를 여행할 때 아마 아우트리거가 양쪽에 있는 돛을 카누를 사용했을 텐데, 이 같은 카누는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카누는 전 세계 내륙 수로에서 전통적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순한 형태를 가진 마상이 카누보다 훨씬 발전된 것이다. 마상이 카누란 깎귀를 사용하여 이름 그대로 통나무를 긁어내고 그 속을 비우고 양쪽 끝을 다듬어 만든 카누를 말한다. 이 카누의 밑바닥은 통나무 자체의 모양대로 둥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조금만 빗나가도 카누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 뉴기니의 강에서 뉴기니인들이 노를 젓는 마상이를 타고 갈 때마다 나는 줄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내가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카누가 벌렁 뒤집히면서 쌍안경과 함께 물에 빠져 악어떼와 사귀게 될 것 같았다. 뉴기니인들은 잔잔한 호수나 강에서 마상이를 타고 갈 때는 제법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그런 뉴기니인들도 파도가 웬만큼이는 바다에서는 마상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팽창할 때는 물론이고 애당초 타이완에 처음 이주할 때에도 카누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해결책은 선체 양쪽에 1.2m쯤 간격을 두고 카누보다 작은 두 개의 통나무를 평행으로 묶어 놓는 것이다. 선체와 아웃트리거 사이의 장대를 수직으로 묶어 연결시켰다. 선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쪽 아웃트리거의 부력이 작용하여 물 밖으로 밀어내므로 배가 뒤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쩌면 아웃트리거가 양쪽에 달린 돛을 단 카누야말로 중국 본토로부터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팽창을 촉발시켰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었는지도 모른다.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의 언어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증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인상적인 일치를 보인다. 그 내용은 수천 년 전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 신석기 문화를 들여왔던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했으며 그들은 바로 오늘날 이들 섬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다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첫째로 두 가지 증거는 모두 타이완 이주가 남중국 해안으로부터 시작된 팽창의 첫 단계였다는 것, 그리고 타이완에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것이 그 다음 단계였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만약 팽창의 진행 방향이 먼저 열대 동남아의 말리아 반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으로, 거기서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들로, 마지막으로 필리핀 및 타이완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의 현대어에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분화가 가장 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타이완이나 필리핀 언어들은 오히려 최근에 분화되기 시작하여 모두 한 어파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화가 가장 심한 곳은 타이완이다. 반면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의 언어들은 모두 동일한 준준 어파에 속한다. 그것은 바로 서말레이 폴리네시아 준 어파로부터 최근에 갈라져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말레이 폴리네시아 준어파도 비교적 최근에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파로 부터 갈라져 나왔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언어학적 관계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말레이 반도에 이주한 것이 최근의 일이며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주한 것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었다는 고고학적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증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일치점은 고대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사용하던 문화적 세트에 대한 것이다. 고고학은 토기, 돼지뼈와 생선뼈 등 문화의 증거들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학자는 현대어만 연구할 수 있을 뿐이고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그 언어의 옛 형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6,000년 전 타이완에 살고 있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에게 돼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해결책은 이미 사라진 옛날 언어에서 파생된 현대어들의 어휘를 비교함으로써 조상 언어의 어휘를 복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에서 인도까지 분포하고 있는 인도 유럽 어족의 많은 언어에서 양을 뜻하는 낱말들은 대체로 비슷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아비스, 오비스, 오베자, 오베스타, 오이 등 각각 리투아니어, 산크리스티어, 라틴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일랜드어의 낱말이다.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각종 현대어의 역사를 통해 발음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6,000년 전의 조상 인도 유럽어에서 사용되었던 원래 형태, 오이스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이 조상 언어를 일컬어 원시 인도 유럽어라고 한다. 6,000년 전 원시 인도 유럽인들은 분명히 양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고고학적 증거에도 부합된다. 그 같은 방법으로 2,000개에 가까운 그들의 낱말을 복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염소, 말, 바퀴, 형제, 눈 등을 뜻하는 낱말들도 있다. 그러나 총을 뜻하는 원시 인도 유럽어는 복원할 수 없으며 인도 유럽계의 여러 현대어는 제각기 다른 어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총은 발명된 지 1,000년도 안 되었는데 6,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런 낱말을 갖고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을 뜻하는 공통 어원을 물려받지 못했으므로 총이 발명되었을 때 각각의 인도 유럽계 언어는 나름대로 새 낱말을 만들어내거나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지혜의 현대어들을 비교하여 먼 옛날 사용되었던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를 복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복원된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에는 둘, 새, 귀, 머리니 등의 의미를 가진 낱말들이 있다. 물론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인들도 둘까지는 셈을 할 수 있었고 새를 알고 있었으며 기와 이도 있었던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복원된 언어의 돼지, 개, 벼 등의 낱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원시 오스트로네시아 문화에는 이 같은 동식물들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복원된 언어에는 아우트리거 카누, 돛, 대왕조개, 낙지, 통발, 바다 거북 등 해상 경제를 나타내는 낱말도 많다.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언제 어디서 살았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 같은 언어학적 증거는 약 6,000년 전 타이완에서 바다에 적응하여 토기를 만들고 식량을 생산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에도 잘 부합된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타이완에서 이주한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원시 말레이 폴리네시아어를 복원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면 된다. 원시 말레이 폴리네시아어에는 타트로란 빵나무, 바나나, 참마, 코코넛 등 원시 오스트리아네시아어에서는 복원할 수 없었던 열대 농작물에 대한 낱말들이 많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 우리는 타이완으로부터 이주한 이후 오스트로네시아인들에게 많은 열대 농작물들이 새로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론은 고고학적 증거와도 일치한다. 타이완으로부터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으로 남하하던 농경민들은 차츰 열대성 뿌리 작물이나 나무 작물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이 같은 농작물들은 열대 태평양으로 가져갔다.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면서 남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거쳐 이동하던 이 농경민들이 당시 인도네시아 서부와 필리핀에 살던 수렵 채집민들을 완전히 교체하여 원래 주민의 유전적, 언어학적 증거가 거의 남아나지 못할 정도였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약 200년 사이에 유럽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교체 또는 말살할 수 있었던 이유, 남중국민이 열대 동남아시아인을 교체할 수 있었던 이유와 비슷하다. 즉, 농경민들은 훨씬 인구가 조밀했고 도구와 무기가 더 우수했으며 더 발전된 배와 해상 기술을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수렵 채집민들이 저항력을 갖지 못한 유행병들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던 농경민들은 아시아 본토인 말레이 반도에서 일부 수렵 채집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남쪽과 동쪽으로부터 반도에 이주한 시기와 오스트로아시아어를 사용하던 농경민들이 북쪽으로부터 반도에 이주한 시기가 대략 일치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베트남 남부와 캄보디아에 자리 잡고 오늘날 이들 나라의 소수 집단인 카머를 쓰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오스트로네시아계 농경민들은 동남아시아의 본토에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미 오스트리아 아시아계 및 타이카다이계 농민들이 종전의 수렵 채집민들을 교체한 뒤였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네시아계 농민들에게는 오스트로아시아계 및 타이카다이계 농민들보다 유리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사용자들은 원래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 티베트 어족의 사용자들이 남쪽으로 팽창하면서 수백 개의 언어가 사라질 때 함께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스트로네시아 어족과 가장 가까운 어족은 타이카다이, 오스트로아시아, 마야야오 등으로 생각되고 있다. 중국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여러 중국 왕조의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형제나 사촌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살아남은 셈이다.